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이 2023학년도 학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확정했습니다. 예산 2,007억 원 가운데 식품비는 대구시와 교육청이 4대 6으로 나누고 인건비와 운영비 245억 원은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식단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급식 단가는 지난해보다 10% 정도 올려서 초등학교는 2,960원, 중학교 3,940원, 고등학교는 4,040원으로 한 끼를 준비합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급식실의 환경 개선이나 조리 실무사들의 건강 문제까지도 잘 챙겨야겠죠. 기대해보겠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릴게요. 서한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금호분기점 141km에서 칠곡분기점 부근 145km까지 4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도 밀리는 구간이 있는데요. 춘천 방향으로 동명동호 118km에서 다부터널 125km까지 다소 어렵게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출근길 정체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천대로 성북교 지하차도에서 침산교 지하차도 방향으로 차들로 꽉 차 답답하게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달구벌대로 감삼내거리에서 죽전내거리 방향으로 서남시장 앞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동북로 복현내거리 조금 지난 지점에서 산격중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지나실 때 차간거리 바짝 당겨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1도, 영천 10도, 울진 9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추위가 오래 가지는 않겠는데요. 내일 오후가 되면 다시 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도, 습도는 33%입니다. 지금까지 서하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예, 팔공산이 가까운 시점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환경부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싼 주민공청회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또 5월까지 기획재정부, 산림청 협의와 관련 기관 심의를 거쳐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 팔공산 일대 주민들이 국립공원 지정 논의 과정에서 내놨던 불필요한 사유지 매입, 또 시설 추가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 등은 대체로 잦아드는 모습이라 국립공원 지정에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립공원 지정은 언제쯤으로 예상되죠? 예, 승격 시점은 환경의 날인 오는 6월 5일이 유력한데요. 환경부는 이때 맞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하고 팔공산에서 올해 환경의 날 기념식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2012년부터 대구 경북 시도의회나 민간단체, 언론 등에서 국립공원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관련 논의가 이어졌는데 10여 년 만에 국립공원 지정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10여 년이라 오래됐네요.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예, 앞서 반대 입장을 보인 주민들이 유보적인 입장으로 많이 돌아섰다고 합니다. 팔공산 주변 토지 지주만 2,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중 200명 정도가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왔습니다. 재산권 행사 문제가 관건이었는데 환경부는 주민들이 소유한 전답은 공원 부지에서 제외하고 이곳은 자연환경 보전지구에서 자연 녹지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경우 여건에 따라 건축 허가도 일부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도 나쁠 게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환경부는 내달 9일쯤 주민들에게 사유지 처리한 결과를 통보하고 마지막 조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의 마지막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공원 관리 주체가 일원화되고 지자체 부담도 줄어듭니다.
정부 예산으로 탐방로와 체육시설, 휴게시설이라든지 주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요. 네. 국립공원 한 곳당 1년에 180억 원의 관리 비용과 140명의 인력을 지원합니다. 공원과 주변 지자체 인지도 상승 효과도 기대되고요. 네. 이 803 브랜드 가치가 오를 경우에 연간 50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입하고 연 49억 원의 소득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년 전 광주 무등산과 7년 전 강원 태백산도 국립공원 지정 첫 해 인지도가 70%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보죠. 예,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주변 주민들이 수건 사업이죠. 소아청소년 응급센터가 곧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의사 3명, 간호사 6명 등 최소 10명이 의료진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네. 개원을 보름 정도 앞두고 충분한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아청소년 응급센터는 달성군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안타깝네요. 예, 달성 남부권은 2018년 이후 응급실 운영이 중단돼서 야간이나 주말에 지역 주민들이 달서구나 남구에 있는 응급실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나섰고요. 네. 군 차원에서 공모를 통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연간 12억 원의 예산을 응급센터 의료비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원래는 이번 주쯤 시범 운영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구인난으로 시범 운영 없이 내달 1일 정식 오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은 최선을 다해 의료진 모집에 나서서 내달 개원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인난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예, 대구시와 롯데쇼핑이 지난 10일 수성 알파시티 롯데몰을 2026년 9월까지 개장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롯데가 2014년 상업시설 용지를 매입한 이후 2021년에야 첫 삽을 떴는데요. 네. 이후로도 터파기 공사만 하면서 사업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를 받아왔죠. 네. 이곳에 들어설 상업시설이 알파시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 앵커 시설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는데 네.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롯데쇼핑은 공사를 2026년 6월 말까지는 완료하고 그해 9월 말까지 영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롯데쇼핑 측이 고의라든지 중대한 과실로 사업 추진 일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 지연 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한 게 특징입니다. 롯데쇼핑은 자연 친화적 미래형 쇼핑 환경을 갖춘 체험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쇼핑몰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들을까요? 예, 롯데몰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서문시장 4지구 정비 사업이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네. 4지구는 2016년 화재 때 600개 이상의 점포가 불탔죠. 이후 6년간 교통영향평가 유보와 각종 심의로 인해 사업이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자 이곳 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9일 4지구를 새로 지을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네. 이 공사를 맡을 업체를 못 구하면서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공사 입찰 설명회 당시에는 5개 업체 정도가 관심을 보였으나 시장이라는 특성상 야간 공사라든지 주변 민원 등을 우려해서 참가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비사업조합 측 설명입니다. 네. 조합에서는 이달 중으로 대의원 회의를 열고 재입찰 공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중구 대봉동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예지라고 합니다. 꽃집을 지금 운영한 지는 한 8개월 정도 되는 아주 초보 사장인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부딪혀가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시장을 가게 되면은 7시에 이제 맞춰서 대구역 뒤에 있는 꽃시장에 가서 오늘 필요한 꽃들 그리고 예약이 들어온 꽃들을 왕창 사갑니다. 요즘에는 또 3월이 되면서 대구가 정말 많이 따뜻해졌어요.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봄을 맞이해서 봄맞이 귀여운 화분들을 지금 매장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튤립이나 수서나 히아신스 굉장히 키우시기 쉽고 요즘 계절에 보실 수 있는 식물들이에요. 최근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셨던 분이세요. 고객님이신데 이제 저한테
부케를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예쁘게 만들어드리고 나서 이제 예식 마치시고 너무 잘 마치셨다고 사진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저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모두 봄을 맞아 예쁜 꽃처럼 활짝 피시길 바랄게요. 네, 아침에 강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 동원 해법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16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죠. 일본의 성의 있는 후속 조치가 나올지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최영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정부의 강제 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의 반발에도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이라고 이제 내세웠죠.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을 발표한 게 지난 6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네. 전이었는데요. 이후 지난주 뉴스를 거의 뒤덮다시피 좀 그렇죠.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정부의 이 해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고요. 지역에서도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없는 강제징용 합의안에 좀 분노한다. 이러면서 좀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뜻을 지지하는 발언도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 주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지지 발언을 하고 나섰는데요. 네. 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승적 결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을 마련했다.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 폭탄을 처리했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이 고육지계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걸 좀 풀어보면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도 중요하지만 이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데 한미일 이제 3국을 다 고려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2015년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한 이 배상 방안과 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 지역에 계신 피해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행안부에 등록된 2022년 기준 일제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현황을 보면요. 네. 이 피해 생존자는 1,815명, 또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생존자가 61분, 이 경북은 160분으로 이 대구 경북 합쳐서 피해 생존자가 221분입니다. 네. 이 성별로 보면 남성 생존자가 1,699명, 여성 생존자는 116명에 불과합니다. 네. 이 대구 지역 여성 생존자는 3명, 경북은 2명. 이 유족도 고령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까지 합하면 이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정부안이 나오니까 그 재판에 좀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좀 많거든요. 신고를 안 한 분들. 그렇습니다. 네. 이분 쪽에서도 좀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 제3자 변제 발표에 대해서 소송 미참여자의 배상에 대한 언급이 이제 전혀 없었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일본 기업이 배상에 나선다면 실제 피해가 좀 확인돼서 소송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까지 배상이 이제 폭넓게 가능을 한데 네. 이 그 제3자 변제 방식, 그러니까 정부안으로는 법적 보장이 좀 불투명합니다. 이 사과도 받지 못하고 금전적인 배상도 좀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점 때문에 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 판결에 따르지 않고 제3자 이 배상안을 하게 되면 못 그렇죠. 받는다는 얘기죠.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담긴 배상안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일단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 직후에 그 한국갤럽의 그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일본 관련 인식조사에서 그 일본 정부 해법에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이었는데요. 그 일본 측이 아닌 그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고 국내 민간을 참여시켜 배상하는 이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59%.
50%였습니다. 네. 35%는 그 뭐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 있었고요. 네. 한일 관계 개선을 두고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64%, 네. 우리가 일부 양보해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답변이 31%에 좀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좀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전주보다 3%포인트 올라서 58% 정도 보였습니다. 네. 이후로는 이제 일본 관계 뭐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16%로 가장 많았고요.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8일에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입니다. 네. 무선과 유선 전화 방식으로 했고요. 응답률은 9.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정부가 우리 국민 감정과 여론을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놓은 이유가 있겠죠. 네, 뭐 앞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동맹 강화라는 차원에서 이 과거사 문제를 풀기 위한 이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방법과 내용, 절차에 있어서 2015년 당시에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보다 좀 후퇴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는 일본 외교부와 함께 이 공동 기자회견을 밝혔었고, 이 일본이 참여를 하고 여기에 한국도 같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이 1+1 방안, 그러니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이 방안도 논의가 됐었는데 네. 이것도 이번 발표에서는 좀 후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을 좀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의도와 또 북한 위협에 맞서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 정부의 판단 때문인데 네. 이 한 가지 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것을 계승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 93년과 95년 이 일본 정부 쪽에 이 담화가 있었거든요. 사과와 사죄라고 하는 부분이 이어졌고 98년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보다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수정하려고 한다든가 좀 갈등 국면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발표가 나왔다는 점 때문에 좀 피해자가 빠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외교 관계라는 건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국가 지도자의 발언은 중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리기 힘든 이제 중대하고 오랜 앙금이 좀 남아 있는 주제거든요. 특히 네. 한일 관계 이 부분은 네. 강제징용 문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치 뭐 선심이라도 쓰듯이 이제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마저 우리의 부정 여론을 좀 읽고 과연 한국 정부의 발표대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는 좀 그렇더라고요. 반응도 있었거든요. 네. 그 좀 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한미일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이 미국과의 외교, 뭐 반도체 관계라든지 어떤 이런 논의의 어떤 약속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이게 네. 너무 굴욕적으로 다 퍼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사 이렇다고 하더라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찾아서 대통령이 좀 설명하는 이해를 구하는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뭐 이런 모습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도 이게 객관적으로 한일 간의 좀 역사적 앙금 또 독도 역토 갈등도 계속되는 상황인데 이런 복잡하고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가해자인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먼저입니다. 전향적인 조차가 없다면 우리도 좀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이런 식의 외교적인 반응을 내기가 어려운 건 알겠지만 아무래도 아쉬움이 큰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시험대에 오른 대일 외교 기대만큼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오는 16일 회담에서 이 공동 기자회견 선언문을 발표할 것이다 네. 라는 일본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일본의 한계도 내부적으로도 있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 이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으로 관여했는데 이후에 한국 정부에 의해서 이 결론이 뒤집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죄와 미래지향을 내세우는데 또 한 번 내용이 뒤집힐 경우 일본 내각이 흔들릴 수 있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고려가 돼서 발표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리 정부에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망원경으로도 현미경으로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아, 그
그렇습니다. 우리 백 기자님은요? 일단 뭐 일본에 공이 넘어갔잖아요. 네. 또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 등 어떤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정부의 이제 선제적인 이런 발표가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 뻔합니다. 네. 일본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 쪽이 얼마나 좀 성의 있는 호응을 보여줄지 또 뒤에 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도 좀 중요해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한일 관계는 외교나 실리만으로 좀 따질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오늘의 한마디 과거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0분입니다. 대구에 33,800여 명의 결혼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중구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헤어 디자이너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각 구군별로 다문화 과정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격증을 따고 취업도 할 수 있는 헤어 디자이너 양성 프로젝트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온 다문화 여성들은 서툴지만 열심히 과이질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미용학원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그대로 영도 각도로 섹션 모양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 할 때는 오른쪽부터 아니고 중간부터? 중간에서 오른쪽 먼저 꼭 오른쪽 먼저 갔다가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맞아요. 잘하시네. 가위 뒤로 조금만 더 뺄게요. 가위질 할 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무선 뷰티 아카데미 원장 오무선이라고 합니다. 다문화 여성들이 헤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주로 자격증 취득보다는 서비스업이나 그냥 생산직에서 많은 일을 하였는데 단순한 일보다는 미래의 꿈이 될 수 있는 전문직을 공부를 함으로써 전문가로서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학생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교육 과정을 이제 보면 미용사 국가 자격증 대비 과정이고요. 88에 한 7개월 가량 교육을 할 거고요. 좀 어려운 점이 있겠죠.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려면 이론 시험을 치야 되는데 이론 시험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전문 용어다 보니까 이론 수업을 1시간씩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준비가 되어 있고 합격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문화 여성들이 모여서 다문화 살롱을 오픈을 해서 그런 살롱을 만들어서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네, 실무보다는 이론 수업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다문화 여성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실험도 어렵고요. 네. 또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미용실을 찾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미용실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담당자에게 자세한 이번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구 가족센터의 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한국에 생활하고 있는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모국에서 쌓은 경력과 학력 등을 인정받지 못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기술을 습득해서 실제 취업 또는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생들은 중구 가족센터 및 남구나 서구, 달서구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결혼 2년차 이상이면서 전문 자격증 취득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결혼 이주 여성들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면접을 통해서 15명을 선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용 관련 자격증이 재료비 등으로 인해서 학원 등록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교육비 전액 지원과 함께 결혼 이주 여성분들을 위한 별도의 반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아름다운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미용은 기술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로 이어지면 참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업의 열기가 정말 진지하고 뜨거웠는데요. 네. 강사들이 쉬운 말로 기술을 설명하고 또 시범을 보여주고 바로 실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수업은 7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만난 두 분의 이주 여성들은 멋진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무대에 온 린폴리입니다. 한국 온 지 5년 됐습니다. 저는 이유가 남편 한번 머리를 잘라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용 한번 배우려고 하고 남편도 해주려고 하고 처음에 좀 많이 걱정한데 근데 선생님들이 진정해주고 뭐 설명 같은 거 다 해주시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화장품 하는 게 더 좋고 미니큐어 같은 것도 좋아요. 나중에는 세 가지 다 하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36살 최살매라고 합니다. 올해 횟수로는 벌써 14년이 되었어요. 집에 7살 된 아들이 있어요. 아기 때는 머리 하러 갈 때마다 울고불고 난리 나서 민폐쟁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직접 아들과 남편 머리를 잘라주면 재미도 있고 알바도 하고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미용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워낙 신경 써주시고 친절히 알려주셔서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동네 애기들 머리 잘라주거나 보육시설에 봉사활동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결혼 이주 여성들도 경력 단절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배움이나 취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가 전국적으로 미용의 도시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결혼 이주 여성자분들의 열정이 더해져서 그 명성을 더 높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윤가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상북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엔 덥더니 이번 주는 참 추울 것 같은데요. 오늘 대구 낮 최고 기온은 12도 정도로 예상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거니까 매서운 꽃샘추위 주의하시고요. 이 추위는 내일 낮부터는 풀린다고 하네요. 네, 3월 13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